이번 시간은 TSE의 오창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TSE라는 회사도 반도체 테스트 분야에서 뭐랄까요, 좀 한 획을 긋고 있는 회사인데 가볍게 좀 이 시간이 좀 짧으니까 회사의 사업 구조에 대해서 가볍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TSE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그 제조 공정 중에 웨이퍼 테스트, 패키지 테스트. 네. 그리고 패키지 테스트는 이제 AT 테스트, 네. 그다음에 실장 테스트가 있죠.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버닌 테스트가 있습니다. 버닌 테스트. 네. 그래서 이 테스트 공정에 사용되는 소모성, 그리고 모델 교체형, 어떤 뭐 패키지가 바뀐다거나, 네. 그다음에 웨이퍼 뭐 버전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교체되어야 하는 제품들이 프로브 카드, 네. 그다음에 패키지 테스트 인터페이스 보드, 뭐 버닌 보드니 뭐니 모두 이제 로드 보드 충가를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테스트 앤 버닌 소켓. 네. 그다음에 이제 패키지를 자동 핸들링 하려고 하면은 체인지 오버 키트가 들어갑니다. 네. 이거 네 개 제품이 이제 메이저 그런 주력 제품이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TSE는 이 네 가지 제품을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모두 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중에 하나만 하는 회사들은 되게 많은데요. 네. 네.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맞습니다. 다 한다. 그것을 맞습니다. 다 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시너지들이 있죠. 많죠. 어떤 겁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거는 네. 그 유관 어떤 그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시너지를 못 냅니다. 네. 그럼 많은 리소스가 유수가 생기겠죠. 네. 하지만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라는 반도체 테스트라는 한 분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기술이 웨이퍼 쪽이 선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스피드 쪽은 패키지가 선행을 합니다. 네. 선행하는 기술이 후행하는 사업군에 매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너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다양한 기술을 쓰다 보니까 네. 융합되고 제품이 이제 융합되는 거예요. 막 섞이는 거죠. 네. 그다음에 기술도 섞여가지고 신제품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용이한 사업 구조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옆으로 펼쳐가지고 집중이 안 되면은 사실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가능성이 그렇죠. 크거든요. 네. 네. 그 자회사 계열 회사들도 자회사들이죠. 그렇죠. 자회사들도 지금 뭐 이 테스트라는 영역에서 맞습니다. 있는 맞습니다. 회사들이 있는데 좀 가볍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 마찬가지로 자회사들의 어떤 사업 영역도 네. 그 같은 분야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B 제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PCB를 제조하면은 타이거 일렉의 원래 고객들이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TSE는 그 고객사들 중에 한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그 PCB를 받아서 TSE는 그 비메모리형 프로브카드, 메모리형 프로브카드를 네. 제조하고 있는 얘가 네.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네. 내재화하고 수직 계열화의 어떤 공급망을 잘 갖추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작년 실적은 아직 안 나왔죠. 집계 중입니다, 지금. 집계 중이고 예. 그 전년도 실적이 3천억 조금 넘었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21년도에 저희가 TSE 자체로는 2,150억. 그게 별도 기준으로.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연결로는 3천억 초반입니다. 연결로는 지금 말씀하신 타이거렉이라든지 이런 이제 네, 맞습니다. 열사들 실적 다 예. 묶은 실적을. 그래서 22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계 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21년보다는 상향된 그런 실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향됐는지는 얘기하시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제 미공시 자료라 집계 중입니다. 집계 중. 예. 그리고 23년 이제 목표는 네. 사실 상당히 지금 이제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제 L제역 구간에 들어섰다고 보고요. 네. 들어선 게 아니라 사실은 몇 달 됐죠. 네. 작년 매출의 이제 별도는 한 10% 정도. 네. 그다음에 연결로는 한 20% 내외. 네. 이제 매출 목표를 수립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장을 하겠다. 해야죠. 아, 네. 해야 된다. 네. 지금 아까 네 가지 품목 말씀하셨어요. 예. 주력 품목 중에.
그게 지금 다 사업군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업군. 그 네 가지가 다 사업군으로 나눠져 있죠. 정확하게는 네 가지가 이제 세 개의 사업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소켓하고 체인지키트는 같은 사업군. 나머지가 이렇게 돼 있고 또 나머지 하나 이제 사업군이 OLED, 마이크로 OLED, 마이크로 LED, 패널, 웨이퍼, 테스터하고 그 핸들링 자동화 설비들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이고 그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그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테스트 쪽의 세 개 사업 부문이 소켓, 프로브 카드, 인터페이스 보드 그렇죠. 이 세 가지인데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매출 비중은 아무래도 프로브 카드가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큽니까? 예. 왜냐하면 프로브 카드하고 이제 그 TIB 인터페이스 보드가 거의 비슷한 이제 한 포션을 900억대, 900억대, 예, 21년 기준으로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대략 소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인지 키트, 테스트 소켓, 버닝 소켓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수치가 외워지질 않아서 그 정도로 대략적으로 그 뭐 공시보고서 보면 대략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성장이 크다,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사업은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시작한 지가 이제 가장 짧은 그 소켓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그 사업부도 맡고 있으시죠? 지금 현재 사업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 소켓 사업은 저희가 이제 이 시장에 이제 어떤 나름 새로운 기술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융합 기술이라는 예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MEMS에서의 어떤 그런 새로운 기술, 인프라, 제조. 기술만 있다고 해서 제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조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와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인터포저로 쓰던 러버 기술을 이제 결합시킨 거예요. 결합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예가 이제 어떤 매출 성장의 하나의 이제 키가 되고요. 또 다음 아울러서 이제 기대하는 것들이 그쪽의 소켓 시장은 가장 크게는 포고형 스프링 타입의 소켓이 있고요. 러버 소켓이 있고 또 이제 버닝 소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타입에 대해서도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기존에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수직 계열의 측면에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요. 저희 자회사 중에 이제 메가터치라는 회사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핀을 만들고. 거기서는 핀을 만들고. 맞습니다. 그 회사의 고객 중에 하나가 TS입니다. 그 회사는 나름 비즈니스를 합니다. 핀 비즈니스를 합니다. 다른 곳에도 판다. 그렇죠. 만약에 전량 TS가 쓴다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개방형 수직 계열하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의미를 한번 이제 잠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영업 마케팅을 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때는 내고 또 그 회사는 그 회사대로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중에 한 고객은 T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오브 고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계. 올해 어렵지만 2022년 별도로 전년 대비 10% 뭐 그리고 연결로는 20% 내외의 성장을 이제 회사의 목표로 이제 잡고 계신데 별도로만 일단 보면 그 지금 세계 사업부 중에 어디가 제일 그래도 좀 성장을 합니까? 성장으로 보면 아무래도 소켓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하고 계셔서 그런 겁니까? 뭐, 실제로도 성장 산업인 거죠? 사업인 거죠? 회사 일단 안에서도. 목표 자체가 성장률로 보면 이제 가장 비율이 크고요. 그러면 소켓은 어떤 어떤 종류의 어떤 밖에서 얘기하는 호재라고 얘기합니까? 안에서는 호재라고 얘기 안 하죠. 그 어떤 종류의 기회가 있습니까? 올해. 일단 가장 큰 거는 저희가 마켓시어가 적다는 거예요. 클 룸이 많다. 마켓시어가 크다라고 하면 사실은 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켓시어가 워낙에 작고 전 세계 시장이 한 2.45조 정도 됩니다. 2.45조요. 거기서 그럼 지금 한 1% 정도 합니까? 저희가 2%? 그렇게 따지면 한 1.4, 5%?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성장성은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이제 기술의 융합이나 뭐 어떤 제품의 융합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특징이 그런 제품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 구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뭐 예를 들어 HSIO라고 해서 하이스피드 I/O 네. 뭐 이런 개념들은 전부 다 이제 남 메모리, 비메모리 쪽에 이제 통신 규격들입니다. 네. 이런 게 젠4, 젠5 계속 이제 늘어나는데요. 네. 그다음에 고성능 뭐 메모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GDDR6, 그다음에 7, 8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스피드가 고성능화 되면서 네. 거기에 맞춘 한 뭐 3년에서 5년 앞을 바라보는 제품들. 네. 그다음에 뭐 패키지 타입으로 보면은 뭐 PLP도 있고 WLP도 있고 팬아웃, HBM, SIP, 하이브리드 본딩 뭐 너무나 이제 많은 패키지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변혁기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엔지니어든 관리자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신규 패키지를 어떻게 테스트할 거냐. 예전에는 이제 단자들이 밑에 하면에만 있었습니다. 패키지에. 네. SMT 본딩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위에 자꾸 이제 패키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위아래 같이 찍어야 돼요. 같이 찍으면서 오는 어려움. 네. 또 예전에 이제 뭐 EMC 몰딩 하는 거는 위에 플랫하지 않습니까? 타면이. 네. 뭐 누르면은 컨택되는 소켓 타입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패키지가 2종, 3종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높이가 다 다릅니다. 써멀 팽창도 다릅니다. 네. 그래서 와페이지 누르기도 힘들고 크랙가 있고 또 시닝을 하니까 웨이퍼가 뭐 굉장히 얇지 않습니까? 뭐 7, 80 마이크로까지 시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는 이제 크랙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테스트 백엔드 업체에서는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 빠르게 그렇죠, 맞습니다. 내놓을 때마다 우리의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그런 데서 기회가 저는 크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제품 패키지 트렌드의 가장 핵심은요. 미세 피치와 작아진다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것도 제품마다 틀리겠습니다만 뭐 8만 개, 10만 개의 그 단자들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작아지는 어떤 패키징 기술은 결국에는 정교한 멤스 기술이 없으면은 제가 볼 땐 이거를 쫓아가지 못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멤스 팹 라인을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오는 이제 공정 능력이라든가 안정성, 그 다음에 그거를 이해하고 어플리케이션하는 능력, 그 다음에 그거하고 같이 결합되어지는 어떤 다른 제반 이제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생산 캐파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결합이 되면서 그런 쪽을 쫓아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기회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소켓 사업의 주요 고객사는 어디입니까? 국내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메모리에 절대 이제 강자가 되는 뭐 삼성, 하이닉스. 그다음에 해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로 그 비메모리 회사들입니다. 뭐 CPU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들. 큰 회사들이죠. 네. 그다음에 CPU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들. 그것도 큰 회사죠. 그다음에 AP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들. 아이고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아주 잘 만드는 회사들. 아니 그런 회사들과의 거래 관계는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겁니까? 최근에 뭐 새롭게 거래 관계를 맺었다든지 이런. 그 중에 일부 회사는 상당히 이제 오래 전부터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소켓이라는 제품으로 해서 그 고객들을 디벨롭한 고객도 있지만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그 제품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TI 보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비메모리 TI 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런 이제 CPU 회사나 GPU 회사의 트라이를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일부 이제 거래 관계 있었고 이번에 소켓이라는 제품이 디벨롭되고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소개되고 하면서 이게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뭐 보통 이제 고객 개발되는데 최소 5년 걸립니다. 뭐 다른 업계 분들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와 사실 뭐 이력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소켓 말고 다른 거 좀 여쭤보면 프로브카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프로브카드 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랜드 쪽을 많이 그렇죠. 맞습니다. 하는데 D램 쪽 지금 개발 예, 맞습니다. 됐어요? 예. 현재 작년에 저희가 뭐 드디어 많은 시간을 소요를 했습니다만은 한 고객사에서 검증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현재 검증을 위해서 한 두세
군대 고객사하고 검증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예상되는 거는 뭐 상반기 내로는 검증이 다 마무리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검증이 마무리되고 나면은 바로 매출 나는 겁니까? 자꾸 돈 얘기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물론 이제 예. 지금 외부 분위기가 네. 상당히 이제 업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적어도 이제 L자 구간에 들어선 지금 뭐 이제 기회 되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한 상반기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L자로 쭉 갈 거로 예상이 돼요. 아니 왜냐하면 DRAM 프로브 카드는 뭐 폼팩트라든지 뭐 MJC라든지 이런 그 해외 기업들이 대부분 다 넣고 있는 거고 국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DRAM 쪽 프로브 카드 하는 회사가 없는 걸로 알고 맞습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없습니까? 네, 네. DRAM에서도 뭐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레이드를 나눈다라고 하면은 여러 네.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제품은 뭐 하이엔드, 네. 미드엔드, 로엔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기술들이 계속해서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저희가 최근에 이제 콜을 받았습니다만은 네. 국내 타사에서도 콜을 받아서 이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예. 지금 같은 이 불황 시대에는 대부분 기업 칩 메이커들이 가격을 좀 줄이기 위한 혁신 활동들을 이제 좀 맞습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쭤본 거고 예, 예. DDR5가 이제 드디어 인텔이 이제 칩을 그쵸. 내놓음으로써 메모리 업계도 이제 탁탁 가고 있는데 요게 이 테스트 관련한 어떤 제품을 다루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아, 기회가 예, 커요? 그러니까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장비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과 같은 이런 어떤 좀 침체기 국면에서는 네. 설비 유틸라이즈가 중요하니까 네. 기존 보유하고 있는 가동률이 떨어진 설비를 이용할 수 있고요. 네. 또는 스펙이 안 맞는다라고 하면 일부 도입을 하겠죠. 네. 그거는 이제 투자는 물론 있습니다. 근데 네. 어느 정도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DDR5라고 하는 거는 스피드가 다르고 핀맵이 다르고 제품 사양이 다릅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희 제품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네. 소모성이면서도 모델 교체형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모델 교체형이라는 제품의 특징은 네. 정확하게 LPDDR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런 제품이 변경될 때 네. 인프라 거기에 해당되는 인프라는 사실 바꿔야 됩니다.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미 이제 메모리 TIB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파이어 제가 이제 뭐 이거는 기사를 통해서 아는 내용입니다, 다들. 사파이어 레피즈라는 CPU가 서버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지원돼서 왔잖아요. 2년 지원됐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또 다른 이제 경쟁사 AMD에서도 또 그에 버금가는 지금 이제 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이 굉장히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이제 서버 데이터 센터 업체들은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투자의 그런 욕구를 느낄 수밖에 없겠죠. 많이 지원이 됐죠, 그게. 그래서 투자를. LP 같은 경우, DDR5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제조 생산 자체는 굉장히 스트롱한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TIB 보드 수주 증가, 정확하게 이제 소켓류도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프로브 카드도 마찬가지로 그렇겠네요. 다행히도 이제 디램에서의 어떤 그런 수주 콜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하반기 가면은 상당히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GSE 입장에서는 그런 DDR5, 6, 7 탁탁탁탁탁 계속 바꿔줘야 이게 지금 고객들이 기존의 인프라 탁탁탁탁 바꾸는 여러 이 동의를 할 수 있겠군요. 아유, 당연하죠. 제가 기억하는 거는 조금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이제. 예, 예.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후반에 패키지 타입이 네. 그 SOP, SOJ에서 네. 뭐 BJ라든가 TSOP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때 테스트 인프라가 다 바뀌었습니다. 하. 설비가 다 바뀌었어요. 대목이었네요. 대표적으로 핸들러가요. 핸들러가 바뀌면은 TIB가 바뀌고요. 소켓이 바뀌고. 네. 그다음에 그에 따른 프로브 카드가 다 바뀌었겠죠. 근데 네. 그때가 가장 큰 이제 투자가 있었죠. 어. 네. LP도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 증설이나 뭐 공장 캐파 관련된 얘기인데요. 예, 예. 지금 공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장은 천안 4산업단지 내에 네. 공단 내에 저희가 3사업장이 있습니다. 네. 그 3사업장이 프로카드 사업을 하는 사업부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뒤에
건물을 하나 지었고요. 네. 연면적 대략 뭐 2,000평 이상 정도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작년 말에 준공이 돼서 완공이 돼서 완료가 돼서 지금 카드 사업부는 4월까지 설비 반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이제 가동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속해 쪽은 일부 옮기고 있는 중이고 이제 그 조만간에 이제 가동이 시작될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은 이제 캐파적인 부분들은 뭐 일단 인프라 베이스에서요. 설비는 제외하고 네. 보면은 소켓 같은 경우는 한 3-4배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를 마련을 한 거고요. 기존 대비. 그렇죠. 네. 유동적으로 설비는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언제 정도에 좀 좋아질 거라고 회사에서는 좀 보십니까? 제가 보는 거는 금년 2Q까지는요. 네. 아까 말씀드린 L자 형태의 침체가 유지될 거다. 네. 그다음에 3Q부터는 점진적으로 상향될 거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주 베스트한 경우도 아니고요. 네. 워스트한 경우도 아닌데 워스트하다라고 보면은 이제 이 L자가 금년 4Q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무 어려워 보이실 것 같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2Q까지 가고 3Q부터는 점진적으로. 왜 그러면 재고 부담이 계속 줄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조금 이제 전시회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좋은 시그널도 있다라고 해서 저는 조금 약간 포지티브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대표님. 맞습니다. 제 네. 개인적인 얘기고요. 네. 네, 그냥 저는 이제 좀 희망적인 걸로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 이럴 때는 뭐 어렵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힘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은 이거는 뭐 신뢰할 수 없는 각자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추정들이 모이면 이제 하나의 어떤 강력한 이제 전망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대표님 오늘 시간이 조금 늘어났는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 해서요.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